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금요일인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네, 오늘 첫눈이 내렸습니다. 네. 첫눈 보셨나요? 저는 못 봤어요. 아, 진짜요? 첫눈이 내렸지만 우리 시장은 좀 분위기를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네. 시장이 정말 부진했고요. 양대 매도도 좀 출회됐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코스닥 시장이 1% 넘게 빠지면서 좀 주말 기분 좋게 시작하면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아쉬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만큼 저희가 시장 이야기도 꼼꼼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되고요. 또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고민되시는 종목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시원하고 또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금요일인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도와드릴 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좌회정에는 조범수 팀장 그리고 예병군 대표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광호진 전문가 그리고 손여로 팀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금요일이라 그런지 시장이 조금 더 조용했고 네. 또 메이저 수급은 나갔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유전자 가위 관련주들이 엄청 뜨거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종목들도 올라왔고 그러니까요. 최근에 좀 테마주들이 좀 많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오늘 툴젠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시간외 거래에서도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엠젠 솔루션, 인트론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오르는데 과연 다음 주 시장에도 봐도 될 만한 이슈인지 예병군 대표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그 유전자 가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이게 어떤 테마성 재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거예요. 테마성 재료는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유전자 가위라는 것은 여러분들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스파이더맨에서 옛날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포 재생하는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도마뱀 이런 것들이 세포 꼬리 딱 끊고 꼬리가 새로 재생이 되죠. 그 유전자를 잘라서 박사가 자기 팔을 잃은 박사가 그 유전자에 딱 심어요. 그러면서 이제 DNA 서열을 갖다가 재분배를 하거든요. 팔이 쑥 자라. 그게 이제 스파이더맨 영화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유전자 가위에 대한 내용인데 예전에는 이 유전자 가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유방암 인자가 있다. 이래갖고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을 갖다가 절개를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유전자 가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흔히들 우리가 갖고 있는 암세포 유전 인자 혹은 당뇨 유전 인자 뭐 이런 질병이 될 만한 것들의 유전자 연기 서열을 분석해서 그걸 잘라낸 다음에 거기에 그 정상 세포를 갖다가 이제 정상 DNA를 연결해서 그런 병의 유전 인자를 없애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되는 유전체가 분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크로젠이 상한가를 간 거는 유전체 분석을 하는 회사가 마크로젠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상한가 간 이유는 결국은 이게 한번 재탕으로 나왔던 내용인데 예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영국에서 세계 최초 유전자 편집 치료를 승인했다. 이거 예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오늘 이게 재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간 거거든요. 툴젠이 유전자 가위에 연구를 하는 회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그 연구에 대한 부분은 우리 눈앞에 와 있는 미래가 아니고 아직은 먼 미래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전체를 분석해서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것은 혈액암입니다. 이 혈액암은 골수의 유전자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골수 DNA를 분석해서 골수에 관계된 유전체를 치료, 즉 카티로 치료하는 거예요. 카티가 뭐냐면 표적항암입니다. 근데 이 표적항암도 지금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카티로 DNA를 치료한다. 이게 굉장히 지금 먼 미래의 얘기예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지금 갑자기 내일
세상이 달라져서 유전자를 막 잘라내가 도마뱀 유전자도 내한테 오고 거미 유전자도 내한테 올 수 있고 이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 연구는 차근차근 진행은 되겠죠. 그래서 인간 수명의 어떤 연장이라든가 이런 꿈은 실현시킬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푸대접을 받고 쫓겨났던 황우석 박사가 지금 사우디에서는 국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들은 우리만큼 규제가 심하지 않는 거예요. 줄기세포에 대해. 이 규제들 다 풀어줘야 돼요. 유전체는 특히 규제가 심한 쪽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내일 무슨 다른 일이 벌어지고 다음 주 되면 세상이 달라진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기성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툴젠보다는 지금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국가 의료용 빅데이터 산업과도 관계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의료용 DNA가 다 분석이 돼 있으면 이게 빨리 뭔가 치료의 목적을 쓸 수 있는데 가장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게 모든 국가가 지금 실현하고자 하는 꿈입니다. 국가 의료용 빅데이터 산업. 여기와 관계는 돼 있지만 툴젠 같은 경우는 아직 연구는 좀 멀었어요.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툴젠이 굉장히 조합은 보여요. 하지만 저는 이건 테마성 재료로 치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올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먼 세상이고 제가 저번에 이 프로그램 출연해서 카티 즉 표적항암 치료제에서는 사이토카인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사이토젠 얘기도 한번 들었었는데 최근에 사이토젠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 여기에 대한 연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이거를 너무 가까운 미래 당장 펼쳐질 미래로 본다면 당연히 지금 오늘 상한가가 또 월요일 날 어떻게든 올라타야죠. 그건 아니라니.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꼼꼼하게 점검해봤고요. 다음 주 시장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조상전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상담을 위해서 지금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세 번째 시청자분의 상담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들고 계실까요? 하나 시스템요. 하나 시스템 매수가랑 비중은요? 14,000원에 10%인데 14,000원이면은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좀 됐는데 이 좋다더니 안 올라가네요. 그러니까요. 갔다 지금 오고. 살짝 약수익권이신데 네. 조금 오래 가지고 계셨으면 15,000원 이상까지도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네 분 통해서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그래도 오늘 오늘 긍정이 긍정이 나왔어요. 약수익권이라 그런 건지 네. 아니면 정말 전망이 좋은 건지 예병근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최근에 좀 방산 섹터 흐름이 좋긴 하거든요. 네. 예, 한화, 즉 옛날에 이제 이게 한국화약이었어요. 이 한국화약이 커지게 된 배경에는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열심히 운동권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많은 체류탄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하나가 이제 방위산업 분야에서 우뚝 선 기업이 됐습니다. 이 하나 시스템도 그 방위산업 분야를 이어받아서 계속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방산주들이 좀 주춤했던 건 사실이에요. 이유는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처음에 기대감보다는 원래 이제 기대감이 높았다가 현실로 오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이라는 게 항상 기대감일 때는 와였다가 점점 와와와와와 이렇게 빠진다고요. 지금 그렇게 빠지다가 실질적인 수혜주들이 어딨냐를 찾아보니까 하나 시스템,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특히 하나 시스템은 한국공항공사하고도 최근에 계약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자, 한국공항공사의 UAM 시스템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먹히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공항공사의 관제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가장 사고가 없었던 인천공항공사가 그랬어요. 가장 사고가 없었어요. 보통 사고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 공항 관제 시스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게 사고가 없었다는 건 관제 시스템이 자동화가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어찌 보면 하나 시스템의 장래 성장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자, 이 구간을 뭐 17,000원 구간 뚫어내더라도 이거는 또다시 한번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16,000원대부터 분할로 차익하시는 게 맞고, 아니다, 나 이거 진짜 좀 길게 들고 와서 큰 수익을 보시겠다고 하시면은 진짜 장기적으로 2만 원 이상까지 한번 봐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지금은 UAM이라는 게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배터리가 이렇게 눈앞에 팍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 전기차가 막 이렇게 돌아다닐 줄 알았어요? 몰랐죠? 그때 대비해서 만약 에코프로 BM 이런 걸 사놨다면 얼마나 큰 돈을 버셨겠어요, 그죠? UAM은 우리가 막으려고 그래도 막을 수가 없는 산업이에요. 다가올 수밖에 없는 미래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뭐 드론으로 택배 배송을 하기 시작하고 드론 택시가 날아다닌 드론 택시 한두 대만 보이기 시작해도 이 종목은 날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막 날개 막 달고 날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를 못 참으시겠다면 이건 뭐 지금 16,000원 이상에서 나는 길게는 못 기다려. 난 길게 못 기다리는 거 뭐해? 이러시면 16,000원 이상의 차익 하셔야죠. 근데 길게 기다리실 수 있다면 저는 글쎄요, 길게 기다려 보시는 걸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접근해서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7265님이신데 RF세미를 들고 계십니다. 네. 8,01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그러니까요. 반도체 기업인데 네. LFP까지 진출한다고 하면서 올해 한 10배 정도 올랐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제 25% 급락을 했고요. 네. 오늘 8%대 하락이 나왔는데 뭐 전환사채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시비 발행 참 투자자분들 악재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네 분 통해서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부정. 역시나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예병군 대표님한테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 RF 세미를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 지금 최근에 이제 계약 철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계약 철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계약 철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하한가를 갔어. 어제 급락이 나왔죠. 네. 급락이 나온 이유는 신한증권에서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RF세미하고 관계가 전혀 없어.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 우리는. 이 얘기를 먼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벌떼같이, 야, 이거 뭔 소리야? 라고 따졌겠죠. 야, 신한증권에서 그런 얘기 없다는데, 너 그 마음대로 발표한 거야? 이래 따졌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해명을 한 거예요. 신한증권과는 무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철회를 한 거예요. 최근에 이거는 이렇게 그럼 왜 상장사가 이런 신한증권하고도 무관한 얘기를 왜 마음대로 짓거렸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유는 하나죠. 주가가 올라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왜 주가가 올라와야 되느냐?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뉴스가 나갔죠. 뉴스가 나갔는데 환매 조건부 주식 매매 계약 상위 10곳이 발표가 됐어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RF세미가 비율이 제일 높아요. 11.25%입니다. 이게 그럼 이 얘기는 끝은 뭐냐? 지금 이 구간에서 최근에 많이 빠진 이 구간이 반대 매매의 근처까지 근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급하게 올려야 되는데 급하게 올라올 재료는 뭐냐? 누군가 자금을 크게 수혈한다. 이게 가장 급하게 올릴 수 있는 재료거든요. 그 신한증권을 막 갖다 때려 붙인 거예요. 거짓말로. 이런 회사를 뭘 믿고 투자를 합니까? 그죠? 투자 안 하시는 게 맞죠.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반대 매매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반대 매매를 환매 지금 기사에 나와 있던 그러니까 주식 담보대출을 받은 이 돈이 가장 큰 기업이 RF세미인데
이 반대 매매가 겁이 나서 신한증권이라는 얼토당토하는 거짓말까지 했는데 그게 거짓말인 걸 들통났어요. 그럼 지금 그 가격대 다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부터 반대 매매 구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손절하는 게 답이겠죠. 네. 진작 좀 제가 상담을 했으면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렸을 건데 이게 상담이 참 오늘 늦게 올라와서 참 저희가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전해드립니다. 이 내용 잘 읽어보시면 네. 야 이거는 반대 매매 나올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 반대 매매가 나오면 한 번 더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네. 우리 투자자님 잘 판단하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크라우드웍스요. 아,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650원에 50%요. 아, 네. 우리 총장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밀리긴 했죠. 그러니까요. 비중도 높으신데 그럼 빠르게 네 분께 한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크라우드웍스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의견 나뉘어지네요. 그러니까요. 앞서서 1368 신규 상장주 기억해 보자라고 네. 하셨는데 8월에 상장했으니까 뭐 지금 아직은, 네, 뭐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떤 분께 들어볼까요? 예병근 대표님께 네. 일단 부정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마 신규 상장주는 대다수 부정 의견을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시청자분 혹시 전화기 들고 계세요? 네네. 투자하신 지금 투자를 그러니까 이 종목 말고 주식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주식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혹시? 한 3년 정도요. 3년 정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주식을 하신 분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이 옆에 지금 쭉 있어요. 신규 상장주 투자하세요? 안 하시죠? 하세요? 3일 안에 끊습니다. 예. 신규 상장주 하세요? 안 합니다. 그렇죠. 오.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신규 상장주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유는 뭐냐? 예. 첫 번째는 거의 기대감이에요. 이 기대감 때 거의 투자를 안 해요. 기대감이 충분히 거품이 빠졌을 때 투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1년이나 2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규 상장주를 그때부터 보기 시작해요. 전문가들이. 근데 이제 주식을 하신 지 한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런 경험들이 부족하실 거예요. 신규 상장주가 심하게 빠지면 거의 20분의 1토막까지 빠져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그나마 많이 투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규 상장주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도 아무리 실적하고 이런 걸 모두 기대감 이런 거 다 해봐도 시가총액 1,000억이면 비쌉니다. 싼 거 아니에요. 물건 싸게 사서 손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비싸게 사서 문제지. 그죠? 저는 조금 마음 아픈 얘기인데 다른 종목에서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저는 손절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예병근 대표님의 한 주의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 증시를 이제 금융공학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 근데 증시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답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노입니다. 하지만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예스입니다. 자, 이 얘기 끝은 뭐냐면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요. 항상 중소형주가 좋았던 쪽보다는 중대형주가 좋았던 쪽이 훨씬 강합니다. 네. 이게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일단 배당 관련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배당 관련주들은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이익이 나야 된다. 이익이 나야 되고, 그리고 어찌됐든 대주주가 배당을 할 수 있는 성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이 남아도 배당 안 하기
기업들도 많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참고해보면 이게 거의 중대형주에 몰려 있어요. 거기서 이제 왜 그럼 중소형주는 왜 12월 말까지 안 좋습니까라는 질문에 이번에 그것 때문에 발표가 나간 게 있죠. 대주주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아니에요. 대주주의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50억으로 늘리겠다. 요게 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월 달에 감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중대형주를 투자해야 될 시기입니다. 배당 관련주에 투자 시기라는 얘기죠. 네. 네. 그거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참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온탕과 냉탕을 참 오고 갔던 어지러웠던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이 네 분의 전략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 대비 전략 든든하게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 상담 전화 주상 전화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신문고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다시 찾아오죠.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